이 깻잎볶음 진짜 맛있네. 미나 씨 요리는 여전히 맛있어. 1년 넘게 연기해왔다고. 완벽해. 영자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다. 3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병원 검사 결과는 확실했다. 치매 소견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인지 능력이 정상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경기도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는 아침이면 어김없이 라디오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2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에서 김영자는 오늘도 남편 조성우를 위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로 일했던 손길은 여전히 정확하고 빠릅니다. 계란 후라이 한 면만 살짝, 된장국은 짜지 않게, 밥은 조금 되게 해서 소화가 잘 되도록 말입니다. 여보, 아침입니다. 영자가 안방문을 살짝 열며 말했을 때 조성우는 이불을 뒤척이며 일어났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씻고 나와 신문을 펼쳐들고 있을 시간인데 요즘 들어 아침 기상이 부쩍 늦어졌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며 새벽같이 나가던 그 성실함이 은퇴 후에도 계속되었는데 지난 석 달 사이 무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 지금 몇 시지? 8시 반이에요. 병원 가는 날 잊으셨어요? 조성우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영자의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규칙적이고 꼼꼼했던 남편이 이렇게 변한 지는 석 달 정도 됩니다. 예전엔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전날부터 몇 번씩 확인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방금 전에 한 말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는 일이 생기니까요. 하지만 같은 질문을 하루에 서너 번씩 반복하고 방금 전 대화 내용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영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는 집 주소를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30년을 산 집 주소를 말입니다. 영자야, 내가 어제 뭐 했지? 기억이 잘 안 나. 식사를 하면서 조성우가 젓가락질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음이 아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는 집에서 쉬셨어요. 저녁에 같이 뉴스도 봤잖아요. 날씨가 추워진다고 걱정하셨거든요. 아, 그랬나? 머리가 자꾸 멍해져서. 이상해. 예전엔 이런 적 없었는데. 조성우는 숟가락을 놓고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여 영자는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30년 전 결혼식에서 당당하게 서 있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수십 명의 인부들을 지휘하던 그 카리스마는 온데간데 없고 지금은 자신의 기억조차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침을 먹는 동안에도 조성우는 몇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인지, 병원에 왜 가는지, 점심은 뭘 먹을지 묻고 또 물었습니다. 영자는 같은 대답을 인내심을 갖고 반복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종합병원 신경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조성우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10분마다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지금 뭐 하러 왔지? 검진 받으러 왔어요. 기억력 검사요. 아, 맞다. 깜빡했네. 의사는 여러 검사를 했습니다. 간단한 계산 문제, 단어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조성우는 몇 가지는 잘 해냈지만 몇 가지는 머뭇거렸습니다. 특히 방금 전에 들었던 세 단어를 기억하는 테스트에서는 하나밖에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사과, 연필, 자동차라는 단어 중에서 사과만 기억했습니다. 간단한 그림도 그려보세요. 시계를 그려보시겠어요? 조성우가 그린 시계는 숫자 배치가 엉성했고 시침과 분침의 위치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는 그 모든 것을 차분히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경도 인지장애로 보입니다. 쉽게 말해 치매 초기 단계죠. 완전한 치매는 아니지만 인지 기능이 정상보다 떨어진 상태입니다. 영자는 머리가 하얗게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치매라는 단어는 늘 남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는데 이제 자신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옆에 앉은 조성우는 의사의 말을 듣고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해를 못했는지 아니면 받아들이기 어려워서인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진행을 늦추는 약을 처방해 드릴게요. 꾸준히 드시고 규칙적인 생활과 적당한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분께서는 많은 대화를 나누시고 익숙한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의사는 친절하게 설명했지만 영자에게는 모든 것이 막막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얼마나 빨리 진행될지, 언제까지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도 확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자는 조성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손이 이렇게 힘없이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조성우는 창 밖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끔 아는 건물이 지나가면 저기 어디지? 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보. 제가 끝까지 돌봐드릴게요. 조성우는 고개만 끄덕일 뿐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 남편을 보며 영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입니다. 30년 동안 가정을 지켜온 자신이라면 이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무렵 집에 자주 찾아오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정민아라는 여성이었는데 조성우의 옛 직장 후배인 김주환의 아내였습니다. 주환은 몇 해 전 갑작스런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미나는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옛 선배를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우 선배님 요즘 어떠세요? 소식 듣고 너무 마음이 쓰여서요.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자주 올게요. 미나는 55살의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목소리도 상냥하고 영자에게도 항상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간혹 반찬을 만들어 와서 냉장고에 넣어주기도 하고 조성우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짓게 해주기도 했습니다. 언니, 이 미역국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성우 선배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요즘 입맛이 없으셨는데 잘 드실 것 같아요. 영자는 처음에 고마웠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은 남편을 홀로 돌보는 일이 버거웠는데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니 마음의 위안이 되었습니다. 특히 조성우가 미나와 이야기할 때면 표정이 한결 밝아져서 보기 좋았습니다. 평소엔 멍하게 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미나 씨, 주안이 없어서 많이 외로울 텐데 자주 와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선배님. 제가 더 고마워요. 집에 혼자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마음이 자꾸 쓰이네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편에는 알 수 없는 불편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미나가 올 때마다 조성우의 표정이 유독 밝아지는 것이 눈에 띄었고 둘이 나누는 대화에는 자신이 끼어들 틈이 없어 보였습니다. 옛 회사 이야기, 동료들 근황, 추억담 같은 것들을 주고받을 때면 영자는 마치 구경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돌아간 후 영자는 조성우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미나 씨가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 고마운 사람인데. 주한이가 없어서 많이 외로울 거야.
우리도 나이 들면 이해해야지. 조성우의 대답은 평상시보다 또렷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영자는 조성우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았는데 어떤 날은 너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미나와 관련된 일들은 유독 잘 기억했습니다. 미나 씨가 언제 온다고 했지? 목요일 오후에 온다고 하셨어요. 아, 맞다. 그때까지 집 정리 좀 해놔야겠네. 미나 씨가 깔끔한 걸 좋아하거든. 영자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점심 메뉴도 기억하지 못하던 사람이 미나의 방문 일정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미나의 취향까지 말입니다. 하지만 치매라는 병이 워낙 예측 불가능한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영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조성우는 미나가 오기 전까지 계속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방석을 털고 화분의 위치를 바꾸고 심지어 평소에는 관심도 없던 현관 신발까지 가지런히 정렬했습니다. 이런 꼼꼼함을 보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열심히 정리하세요? 그냥 손님이 오잖아. 깨끗해야지. 조성우의 대답은 평상시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옷도 평소보다 신경 써서 입었습니다. 면도도 깔끔하게 하고 머리도 기름을 발라 정성스럽게 빗었습니다. 목요일 오후 미나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도 손에 음식을 들고 왔습니다. 김치찌개와 밑반찬 몇 가지였습니다. 조성우는 문이 열리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영자가 봐온 그런 멍한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나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언니, 김치찌개 끓여왔어요. 성우 선배님이 매운 거 좋아하신다고 해서요. 고마워요. 요즘 입맛이 없으셨는데 잘 드실 것 같네요. 영자가 음식을 받아 부엌으로 가는 사이 미나는 조성우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조성우의 목소리가 평상시보다 훨씬 생기가 있었습니다. 선배님, 요즘 몸은 어떠세요? 많이 힘드시죠? 그럭저럭이야. 견딜만해. 병원에서는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조성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목소리를 낮춰서 대답했습니다. 치매 초기래.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 아직은 괜찮아. 당분간은 지금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영자는 손을 멈췄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조성우는 자신의 병에 대해 별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미나에게는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목소리를 낮춰서 말입니다. 마치 비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선배님이 힘드시겠어요. 영자 언니도 많이 힘들어 하시죠? 그럼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나 때문에 고생이 많아. 보기에도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조성우가 자신의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왜 미나에게 하는지가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투가 너무 정상적이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언니가 잘 돌봐주시니까 다행이에요. 혼자였으면 어쩔 뻔했어요. 미나 씨도 혼자라 힘들 텐데 자주 와줘서 고마워. 정말 고마워. 조성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를 바꿨습니다. 아, 언니 나왔네요. 차라도 한 잔 드릴까요? 괜찮아요. 앉아 계세요. 미나는 2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조성우는 계속 생기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웃기도 하고 옛날 이야기도 정확하게 기억해서 들려주기도 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세탁을 하다가 우연히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탁실 선반 위에 놓인 미나의 가방이 조금 열려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서류 뭉치가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치려고 했지만 호기심이 생겨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부동산 전세 계약서였습니다.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그리고 놀랍게도 계약자 명의가 조성우로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조성우가 언제 이런 계약을 했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1억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이 어디서 난 것인가요? 더 놀라운 것은 계약 날짜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계약서에는 조성우의 서명도 분명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계약서가 미나의 가방에 들어 있는 걸까요? 영자는 급히 가방을 원래 자리에 놓고 세탁실을 나왔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최근 조성우는 병원비를 아끼자며 통장에 돈이 별로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약값도 비싸다고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 계약이라니요. 그날 저녁 영자는 조성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통장 정리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도 모르잖아요. 통장? 아, 그래. 어디 뒀지? 기억이 안 나네. 평소에 어디에 보관하세요?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 봐야 하고요. 글쎄, 서랍 어딘가에 있을 거야. 나도 요즘 깜빡깜빡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 조성우는 정말 모르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계약서에 분명히 그의 서명이 있었는데 정말 모를 리가 있을까요? 그럼 내일 같이 은행에 가볼까요? 통장 재발급도 받고요. 은행? 왜 은행에 가야 하지? 통장을 못 찾으면 재발급 받아야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내가 가도 되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영자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영자는 화장실에 가려다가 거실을 지나는데 조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미나 씨, 요즘 너무 자주 오는 것 같아. 들킬 수도 있어.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조성우의 목소리였는데 평상시와 전혀 달랐습니다. 또렷하고 정확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눈치 빨라졌어. 내가 괜히 실수할까봐 걱정이야. 영자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이 사람이라니요?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가요? 그리고 실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요? 알겠어. 조심할게. 그런데 계약서는 잘 숨겨놨지? 절대 들키면 안 돼. 특히 영자가 눈치채면 큰일이야. 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아까 본 그 전세 계약서를 말하는 건가요? 통화는 몇 분 더 이어졌지만 영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안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방금 들은 목소리는 정말 조성우의 것이 맞나요? 치매 환자가 그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나요? 그 말투는 너무도 정확하고 계획적이었습니다. 치매라는 진단이 무색할 정도로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성우는 평상시처럼 멍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영자야, 오늘 며칠이지? 금요일이에요. 아, 그래. 어제 뭐 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영자는 조성우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정말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요? 아니면 연기하는 걸까요? 어젯밤 그 또렷한 목소리의 주인이 맞나요? 같은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혹시 어젯밤에 전화하신 적 있어요? 전화? 언제? 기억 안 나는데. 누구한테 전화를 했다고? 조성우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영자는 자신이 잘못 들었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또렷한 목소리와 정확한 발음을 말입니다. 영자는 그날부터 조성우를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지만 이제는 그 남편이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작은 녹음기를 사서 집안 곳곳에 숨겨두기로 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에서 작고 성능 좋은 녹음기를 골랐습니다. 점원에게 사용법을 자세히 물어보고 집에 와서 여러 번 연습해 봤습니다. 첫 번째 녹음기는 거실 TV 뒤에 숨겼습니다. 두 번째는 주방 찬장 안쪽에, 세 번째는 조성우가 자주 사용하는 안방 책상 서랍 속에 놓았습니다. 녹음기들은 소리에 반응해서 자동으로 녹음이 시작되는 기능이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이틀 후 영자는 녹음 내용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은 TV 소리나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자가 마트에 간 사이에 녹음된 내용이었습니다. 조성우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신문을 또렷한 목소리로 읽고 있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신문을 읽는 목소리는 치매 환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음도 정확하고 내용을 이해하면서 읽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중간중간 그렇구나. 역시 그럴 줄 알았어. 같은 혼잣말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자 조성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미나 씨. 지금 혼자야. 영자는 마트 갔어. 목소리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평상시 영자 앞에서 보여주던 그 멍한 톤이 전혀 없었습니다. 계약건은 어떻게 됐어? 아직 의심하지 않고 있지? 내가 연기를 잘하고 있나? 영자는 녹음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연기라고 했습니다. 치매가 연기라는 말인가요? 걱정 마. 완벽해. 어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더니 완전히 속고 있어. 병원 진단서도 있으니까 의심할 리 없지. 조성우는 웃음소리까지 냈습니다. 영자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은행 통장은 이미 정리했어. 영자가 아무리 뒤져도 찾을 수 없을 거야. 새로 만든 계좌로 다 옮겨놨으니까. 통화는 10분 정도 더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 조성우는 부동산 처분 계획, 보험금 수령 방법, 심지어 영자를 속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상의했습니다.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전화가 끝나자 조성우는 다시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기사까지 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을 능숙하게 스크롤하면서 말입니다. 부동산 세금 변경 사항. 이것도 확인해 봐야겠네. 영자는 녹음기를 끄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치매 진단, 기억 상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전부가 연기였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평상시처럼 행동했습니다. 조성우도 언제나처럼 멍한 표정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영자야, 내가 오늘 뭐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집에서 쉬셨어요. TV도 보시고. 그랬나? 머리가 자꾸 멍해져서. 영자는 그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연기를 해온 걸까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속아 넘어갔을까요? 며칠 후, 영자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소형 카메라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문한 초소형 카메라가 배달되었습니다. 화분 사이에 숨기거나 책장에 위장할 수 있는 제품들이었습니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거실과 주방이 모두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조성우의 행동을 녹화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영자가 없을 때 조성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신문을 정독하고 스마트폰으로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심지어 인터넷 쇼핑까지 했습니다. 모든 행동이 정상인의 것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장면이 있었습니다. 조성우가 약통에서 영양제를 꺼내 물과 함께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치매약이 아니라 일반 영양제였습니다. 그리고 약통에 적힌 라벨을 떼어내고 다른 라벨을 붙이는 것까지 촬영되었습니다. 영자는 약통을 확인해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치매 치료제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어디로 간 걸까요? 며칠 후 더욱 결정적인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되었습니다. 정민아가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자가 마트에 간 사이였습니다. 조성우는 자연스럽게 미나의 외투를 받아 걸고 둘은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정민아가 싸온 반찬들로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이 깻잎볶음 진짜 맛있네. 미나 씨 요리는 여전히 맛있어. 선배님은 예전에도 제가 싸온 도시락 혼자 다 드셨잖아요. 그땐 반찬보다 반찬 준 사람이 더 좋았지. 두 사람의 대화는 마치 연인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30년 부부인 영자와 나누는 대화보다 훨씬 친밀했습니다. 잠시 후 대화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즘 영자 언니 눈빛이 좀 무서워요. 혹시 눈치챈 거 아닐까요? 어제 일부러 밥을 3번 달랬어. 흘리고 엎지르고. 아직은 속고 있어. 재산도 거의 다 정리됐어요. 곧 다 끝나요. 걱정 마. 나는 1년 넘게 연기해왔다고. 완벽해. 영자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1년 넘게 연기를 해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치매 진단을 받기 전부터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는 뜻인가요? 카메라 앞에서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밥상은 영자가 30년간 지켜온 가족의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영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조성우와 미나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짜인 공범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의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주변 정황을 더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조성우의 이중 생활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얼마나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자는 평소 조성우가 약을 사러 가던 약국을 찾았습니다.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희 남편이 치매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혹시 최근에 직접 오신 적 있나요? 약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조성우 씨요? 네, 지난주에도 직접 오셨는데요. 혼자서 계산하고 가셨어요. 생각보다 멀쩡해 보이시더라고요. 영자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조성우가 직접 약국에 가서 계산을 했다는 말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혼자서 약국에 가서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약을 사셨는지 기억하세요? 치매약은 아니었어요. 종합 비타민이랑 소화제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상하네요. 치매약은 따로 처방전이 있어야 하는데.
영자는 더 이상 묻지 못하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조성우는 치매 약 대신 종합 비타민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정확하게 계산까지 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관리소장에게 남편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저희 남편이 요즘 치매 증상이 있어서 걱정인데 혹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걸 보신 적 있나요? 조성우 씨요?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구나. 그런데 며칠 전에는 혼자서 차 끌고 나가시던데요? 차를요? 네, 오후에 혼자서 운전하고 나가시더라고요. 꽤 능숙하게 후진 주차도 하시고. 치매가 있으시다면 운전이 위험하지 않나요? 영자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조성우가 혼자 운전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후진 주차까지 능숙하게 말입니다. 치매 환자에게 운전은 매우 위험한 일인데 조성우는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아세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보통 오후 2, 3시경에 나가서 저녁 전에 돌아오시더라고요. 규칙적으로 나가시는 것 같아요.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서 조성우의 외출 패턴을 생각해 봤습니다. 자신이 마트에 가거나 병원에 갈 때 조성우는 혼자 집에 있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어디론가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조성우에게 넌지시 물어봤습니다. 여보, 요즘 혼자 계실 때 밖에 나가시는 일 있어요? 밖에? 왜 밖에 나가? 무서워서 혼자는 못 나가겠어. 그럼 항상 집에만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겠어? 길도 헷갈리는데. 조성우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표정이 너무 진실해 보여서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거짓말을 해온 걸까요? 며칠 후 영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예약 현황을 확인해 보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놀라운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성우 환자분 예약이요? 최근에 몇 차례 취소하셨는데요. 환자분이 직접 전화하셔서 취소하셨어요. 직접 전화했다고요? 네, 본인이 직접 하셨어요. 상태가 좋아져서 당분간 병원에 안 오셔도 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영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조성우가 직접 병원에 전화해서 예약을 취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태가 좋아졌다고 말했다니요. 치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판단해서 병원 예약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혹시 처방전도 받아가셨나요? 아니요, 예약을 취소하셔서 처방전도 발급되지 않았어요. 약이 떨어지면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영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조성우는 병원에 가지 않고 있었고 치매 약도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대신 약국에서 종합 비타민을 사서 치매 약인 것처럼 속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조성우의 약통을 다시 확인해 봤습니다. 겉보기에는 치매 치료제 라벨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 내용물은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라벨을 조작한 흔적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조성우가 잠든 후 그의 지갑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지갑 안에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은행 통장과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가 알지 못하는 계좌였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명함도 여러 장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확인해 보니 상당한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돈은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왜 영자에게 숨기고 있는 걸까요? 영자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몇 달간 큰 금액들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대금으로 보이는 항목들이었습니다. 조성우가 영자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출금 내역이었습니다. 정민아의 이름으로 된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들이었습니다. 영자는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조성우는 치매 연기를 하면서 재산을 몰래 처분하고 있었고 그 돈을 미나에게 보내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치매 간병으로 고생하는 사이에 말입니다. 다음 날 영자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명함에 적힌 곳이었습니다. 조성우 씨요? 네, 기억해요. 최근에 아파트 한 채를 매매하셨어요. 혼자 오셔서 모든 절차를 처리하셨는데요. 혼자서요? 네, 매우 꼼꼼하게 계약서도 검토하시고 협상도 능숙하게 하셨어요. 부동산 거래에 경험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영자는 어떤 부동산을 팔았는지 물어봤습니다. 조성우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상가였습니다. 영자도 그 부동산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매매 계획은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매매 대금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본인 계좌로 입금됐어요. 모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조성우는 밖에서는 멀쩡히 활동하며 집안에서만 치매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나와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짜인 공범이었습니다. 영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든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성우의 치매는 완전한 가짜였습니다. 병원 진단도 어떻게든 조작했거나 의사를 속인 것이었습니다.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재산을 처분하고 미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계획의 완벽한 희생양이었습니다. 헌신적으로 간병하는 아내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는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영자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해져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오랜 결혼 생활의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앨범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에는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과 턱시도를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조성우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함께하겠습니다. 그때 조성우가 했던 서약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그 약속들이 전부 거짓말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사진첩을 넘기다가 영자는 멈췄습니다. 몇 년 전 조성우 회사 송별의 사진이었습니다. 은퇴 기념으로 동료들과 찍은 단체 사진이었는데 그 안에 정민아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후배 직원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조성우와 미나가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영자는 그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 자세, 거리감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더 찾아보니 조성우와 미나가 함께 찍힌 사진이 더 있었습니다. 회사 체육대회, 송년회, 야유회 등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두 사람이 유독 자주 옆에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진에서는 미나가 조성우의 팔에 손을 올리고 있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때부터였구나. 조성우와 미나의 관계는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몇 년 전부터 이미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김주환이 살아있을 때부터 말입니다. 영자는 조성우의 은퇴 후 행동들을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갑자기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다뤘고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골프 모임이 있어서 늦을 거야. 동창회가 있어서 저녁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후배들이 술 한잔 하자고 해서. 조성우가 자주 했던 핑계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영자는 조심해서 다녀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핑계가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이상한 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부터 조성우는 자주 외출했고 돈 관리에도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통장을 자주 확인하고 부동산 시세도 알아봤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조성우의 치매는 처음부터 연기였습니다. 어쩌면 치매 진단 자체도 조작되었을지 모릅니다. 영자는 병원에서의 상황을 다시 떠올려 봤습니다. 조성우가 검사를 받을 때 유독 힘들어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단어 기억하기, 시계 그리기 같은 간단한 검사도 못하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것도 연기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시계 그리기 검사가 떠올랐습니다. 조성우가 그린 시계는 숫자 배치가 엉성했고 시침과 분침의 위치도 틀렸습니다. 하지만 건설회사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이 시계를 제대로 못 그릴 리 없었습니다. 도면을 그리고 계산을 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조성우가 평상시처럼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야, 나 혈압약 어딨지? 찬장 안쪽 그 하얀 통.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위치는 자신만 알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약통을 옮긴 지도 몇 달 되었는데 조성우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절대 기억해낼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거기는 혈압약이 없어요. 다른 데 뒀는데요. 아, 그래. 그럼 어디에 뒀지? 기억이 안 나네. 조성우는 금세 딴청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정확히 기억했다가 들키자 모른 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확신했습니다. 모든 것이 연기라는 것을 말입니다. 침실 서랍에 있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영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속여왔을까요?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당해왔을까요? 혈압약을 가져다 주면서 영자는 조성우의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여전히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연기가 보였습니다. 눈빛이 너무 또렷했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계산적이고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모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전부 배경 세트처럼 느껴졌습니다. 새벽 2시쯤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조성우의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을 일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핸드폰에는 미나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잠든 사이에 주고받은 것들이었습니다. 내일 영자 언니가 마트 가는 시간에 올게요. 조심해. 요즘 눈치가 빨라진 것 같아.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연기하고 있잖아요. 은행 업무는 어떻게 됐어? 모든 계좌 정리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네요.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 내용을 보니 두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위로 올라가서 예전 문자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몇 달 전부터 주고받은 내용들이었습니다. 치매 연기 잘하고 있어. 완전히 속고 있어. 병원 진단서도 완벽하게 조작했어요. 재산 이전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야. 곧 우리 둘만의 새로운 시작이에요. 영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치매 진단, 기억상실, 혼란스러워하는 모습 전부가 연기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완벽한 연기에 속아서 몇 달간 고생해왔던 것입니다. 확신은 증오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 감정을 꾹 눌러 담았습니다. 지금은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야 할 때였습니다.
조성우가 완벽한 연기를 해왔다면 이제는 자신이 완벽한 반격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영자는 핸드폰을 원래 자리에 놓고 조용히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조성우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을 보며 영자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곧 그 평온함을 완전히 깨뜨려 주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부터 영자는 더욱 철저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와 카메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조성우와 미나 모두에게 제대로 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영자는 조성우가 평상시처럼 멍한 연기를 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도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 화요일이에요. 아, 그래. 어제 뭐 했더라? 집에서 쉬셨어요. TV도 보시고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영자는 이제 그 연기가 너무나 뻔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정성스럽게 대답해줬습니다. 조성우는 숟가락질도 어설프게 하고 반찬 이름도 헷갈리는 척 했습니다. 마트에 갔다 올게요. 혼자 계셔도 괜찮으시죠? 응, 집에서 쉴게. 조심히 다녀와. 조성우는 걱정하는 척 연기했지만 영자는 그의 눈빛에서 기대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나가면 미나와 만날 수 있으니까요. 평상시보다 조금 일찍 나가달라고 은근히 재촉하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영자는 평상시처럼 마트에 간다고 말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집 근처 카페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파트 입구가 보이는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30분 후 예상대로 정민아가 나타났습니다.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피면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고 평상시보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영자는 1시간 정도 기다린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성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상시와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지만 영자는 미나의 향수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놓인 컵이 2개인 것도 보였습니다. 다녀왔어요. 혼자 계시느라 심심하셨죠? 응, 그냥 TV 봤어. 별일 없었어. 조성우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고 목소리에도 활기가 있었습니다. 미나와 좋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신과에 조성우의 정밀 재검사를 의뢰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조성우가 정말 치매 연기를 하고 있다면 정밀 검사에서 들통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여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네요. 정밀 검사? 왜? 지금도 약 먹고 있는데. 조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검사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텐데 조성우는 명백히 경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세 멍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약 효과를 확인하고 치료 방향을 정하려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대요. 요즘 새로운 검사 방법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언제 가야 하지? 너무 복잡한 건 아니겠지? 내일 오전에 예약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 밤 영자는 조성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의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미나에게 급하게 보낸 문자가 있었습니다. 큰일 났어. 내일 정밀 검사 받아야 해. 어떻게 하죠? 들킬 수 있잖아요. 방법을 찾아야 해. 절대 들키면 안 돼. 병원에 아는 사람 없어요? 의사라든지. 글쎄, 생각해 봐야겠어. 일단 최대한 연기 잘해야 해. 너무 무서워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해요?
걱정 마. 지금까지 완벽했잖아. 이번에도 해낼 거야. 영자는 조성우가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미나가 보인 공포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에 가는 길에서 조성우는 유독 불안해했습니다. 평상시보다 말수도 적었고 계속 시계를 보면서 초조해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계속 손을 비비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갑자기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하는 거지? 지난번 검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의사 선생님이 필요하다고 하셨어요. 걱정 마세요. 그냥 더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검사가 어려운가? 뭘 하는 거야? 조성우는 검사 내용에 대해 계속 물어봤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라면 검사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거나 관심이 없을 텐데 조성우는 너무 구체적으로 궁금해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대기하는 동안 조성우는 계속 손을 떨었습니다. 대기실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유심히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참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조성우 환자분,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부르자 조성우는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영자야, 만약에 내 상태가 생각보다 나쁘다고 해도 너무 상심하지 마.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치매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미리 걱정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됐습니다. 더구나 검사 결과에 대한 예측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는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영자는 대기실에서 기다리면서 조성우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완벽한 연기를 계속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을 속일 수 있을까요? 중간에 간호사가 나와서 환자분이 검사에 매우 협조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검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데 조성우는 너무 협조적이었던 것입니다. 검사가 끝나고 나온 조성우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뭔가 계획대로 되지 않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평상시처럼 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눈빛은 불안해 보였습니다. 어떠셨어요? 어려웠어. 기억이 잘 안 나는 것들이 많았어. 하지만 조성우의 대답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검사 내용 자체를 기억하지 못할 텐데 조성우는 검사가 어려웠다는 평가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영자와 조성우를 따로 불러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이전 검사 결과와 너무 다르네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현재 검사 결과로는 치매 소견이 거의 없습니다. 인지 능력도 정상 범위이고 기억력 테스트도 모두 통과했습니다. 계산 능력, 언어 능력, 공간 인식 능력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영자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확실한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럼 이전 진단이 잘못된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환자가 의도적으로 이전 검사에서 잘못된 반응을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몇 가지 검사에서 일관성이 없는 반응을 보였거든요. 의사의 말에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성우가 의도적으로 치매 증상을 연기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한 번 더 검사해 보겠지만 현재로서는 치매가 아닙니다. 인지력도 일상생활 능력도 완전히 정상입니다. 오히려 동년배보다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조성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처럼 뭐라고 했어? 라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영자도 일부러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법적 조치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치매를 가장해서 재산을 처분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는 영자의 이야기를 들은 후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를 속여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 사기 혐의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영자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자료를 변호사에게 보여줬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확신에 찬 말에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자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으니 이제 조성우와 미나의 가면을 벗겨낼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확실하게 못을 박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자는 일부러 조성우에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오신다고 하네요.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는 거니까 좋을 것 같아요. 조성우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신우이는 조성우의 누나로 매우 꼼꼼하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조성우의 변화를 금세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나가 왜 갑자기 당신 병문안 겸해서 오신다고 하셨어요. 조카도 함께 올 거예요. 아니야, 괜찮다고 해. 내 모습 보여주기 싫어. 조성우는 평상시보다 훨씬 또렷하게 반대 의사를 표현했습니다. 치매 환자라면 가족들의 방문을 기뻐하거나 무관심할 텐데 조성우는 명백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약속하신 걸 어떻게 취소해요? 형님도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모습이라 민망해. 결국 신우이의 방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몇 가지 추가 준비를 했습니다. 거실에 있는 카메라의 위치를 조정하고 녹음기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았습니다. 방문 당일 신우이 조순자와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오자마자 조성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성우야, 어떻게 지내? 많이 아파? 누나, 요즘 머리가 자꾸 멍해져서. 조성우는 평상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쉽게 속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런데 얼굴색은 좋아 보이네. 오히려 예전보다 살도 찐 것 같고. 그런가? 잘 모르겠어. 성우야, 우리 어릴 때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뭐였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조성우는 당황했습니다. 강아지? 기억이 안 나네. 바둑이었잖아. 그것도 잊었어? 아, 맞다. 바둑이. 그런데 왜 갑자기? 순자는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성우가 바둑이라는 이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영자는 일부러 음식 준비를 핑계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남은 가족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삼촌, 정말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조카가 물어봤습니다. 응, 깜빡깜빡해서 힘들어. 그럼 제 이름도 모르세요? 너는? 미안해. 민수인데요. 제가 대학교 입학할 때 축하해 주신 것도 기억 안 나요? 조성우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민수의 대학교 입학은 작년 일이었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기 전의 일이었죠. 아, 민수. 맞다. 대학교 들어갔지. 축하한다고 했는데. 순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들어갔는지도 기억해? 그건 기억이 안 나네. 연세대학교예요, 삼촌. 그때 삼촌이 너무 기뻐하셨잖아요. 아, 그렇구나. 연세대. 좋은 학교네. 순자는 영자를 따로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우 상태가 이상해. 기억을 못한다면서 세세한 건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런가요? 의사 선생님은 증상이 일정하지 않다고 하시던데요. 내가 성우를 몇십 년 봤는데 뭔가 연기하는 것 같아.
눈빛이 너무 또렷해. 영자는 속으로 기뻤지만 놀란 척했습니다. 설마요. 그럴 리가 있나요? 저녁 무렵 순자는 조성우에게 직설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성우야, 너 정말 치매 맞아? 뭔가 이상한데. 누나, 왜 그래?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예전 내가 아닌 것 같아. 그때 영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리모컨을 들고 거실 TV를 켰습니다. 모든 분들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화면에는 조성우와 미나가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대화하는 모습,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깻잎볶음 진짜 맛있네. 미나 씨 요리는 여전히 맛있어. 선배님은 예전에도 제가 싸온 도시락 혼자 다 드셨잖아요. 그땐 반찬보다 반찬 준 사람이 더 좋았지.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신우이와 조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조성우는 치매 환자의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두 사람의 더욱 충격적인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요즘 영자 언니 눈빛이 좀 무서워요. 혹시 눈치챈 거 아닐까요? 어제 일부러 밥을 3번 달랬어. 흘리고 엎지르고. 아직은 속고 있어. 재산도 거의 다 정리됐어요. 곧 다 끝나요. 걱정 마. 나는 1년 넘게 연기해왔다고. 완벽해. 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성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했어? 조성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연기를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증거가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조카 민수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삼촌, 어떻게 숙모를 이렇게 속일 수 있어요? 1년 넘게 연기를 했다고요? 영자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병원 정밀 검사 결과도 나왔어요. 치매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모든 인지 능력이 정상이래요. 순자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내 동생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조성우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누나, 나도. 뭐라고 변명할 거야? 1년 넘게 올케를 속이고 재산까지 빼돌렸다며? 영자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이에요. 미나 씨 계좌로 여러 차례 송금한 기록이 있어요. 부동산 매매 계약서도 있고요.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조성우의 치매 연기, 미나와의 불륜, 재산 빼돌리기까지 모든 계획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순자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정말 고생 많았어. 이런 인간을 어떻게 믿고 살았을까? 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랑 상의했어요. 이혼 소송이랑 사기 고소 준비하고 있어요. 조성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자야,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년 넘게 저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미안하다고요? 영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그 미나라는 여자는 어디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요. 아마 도망갔을 거예요. 그날 이후 조성우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서 외면당했습니다. 가족들은 물론이고 옛 직장 동료들까지 등을 돌렸습니다. 완벽했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 밤 조성우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큰 가방 하나만 들고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영자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붙잡을 이유도 붙잡고 싶은 마음도 없었으니까요.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성우가 보험 사기 및 명예 도용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영자가 제출한 증거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녹음 파일, 영상 자료, 의료 진단서, 금융거래 내역 모든 것이 완벽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피고 소인이 계획적으로 치매를 가장하여 배우자를 기만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민아 씨는 어떻게 됐나요? 현재 수배 중입니다. 고향으로 도망간 것 같은데 곧 체포될 예정입니다. 영자는 안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한 달 후 법원에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성우는 변호사도 없이 혼자 출석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전의 당당함은 온데간데없고 초췌하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피고는 1년여 동안 치매를 가장하여 원고를 기만하고 공범과 함께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허가하며 재산 분할에 있어서는 피고의 악의적 행위를 고려하여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합니다. 영자는 아파트와 대부분의 재산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조성우가 빼돌린 돈도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조성우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영자야,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 영자는 그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렇게 속일 수 있었던 당신이 정말 무서워요.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미나한테 홀린 것 같아. 홀렸다고요? 1년 넘게 치밀하게 계획하고 연기한 게 홀린 거예요? 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발 다시는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남남이에요. 그 후 조성우는 보험 사기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년의 징역형이었습니다. 정민아도 공범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영자는 이혼이 확정된 후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집이었지만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했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영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골의 작은 마을로 이사하기로 한 것입니다. 안양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강원도의 한적한 마을에 작은 전원주택을 구입했습니다. 새로운 동네 사람들은 영자의 과거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혼자 사는 조용한 여성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으니까요. 마을에는 노인정이 있었습니다. 독거노인들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는 곳이었습니다. 영자는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영양사 경력을 살려 노인들의 식사 관리를 도왔습니다. 영자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요. 할머니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천만에요. 저도 보람을 느껴요. 영자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를 돌보는 일이 이렇게 의미 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조성우를 간병할 때와는 전혀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노인정에는 실제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도 계셨습니다. 영자는 그분들을 보면서 조성우의 가짜 치매와 비교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치매 환자들은 조성우처럼 계산적이지 않았습니다. 순수하고 때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진짜 치매는 사람도 사랑도 잊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애초에 마음이 없었어요. 영자는 다른 자원봉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경험담을 털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견뎠어요? 견딘 게 아니라 속은 거죠. 하지만 덕분에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게 됐어요. 영자는 이제 과거의 일을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어느 봄날 영자는 마을 뒷산에 벚꽃을 보러 갔습니다.
혼자서 천천히 산책하며 벚꽃 흩날리는 길을 걸었습니다. 바람에 날리는 꽃잎들이 마치 과거를 보내주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에 아들 태준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엄마, 아빠 소식 들었어요. 정말 놀랐어요. 태준이는 호주에서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야. 걱정하지 마.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한국에 갈까요? 아니야. 엄마는 이제 괜찮아.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유롭고 평온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고 있어. 통화를 마치고 영자는 다시 산책을 계속했습니다. 벚꽃길의 끝에서 돌아보니 자신이 걸어온 길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꽃잎이 떨어진 길이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저녁 노인정에서 할머니 한 분이 물어봤습니다. 영자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예요. 외롭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편해요. 누구를 속이거나 속는 일 없이 살 수 있어서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진실한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것이 훨씬 행복했습니다. 몇 달 후 영자는 마을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영양사 경력을 살려 건강한 반찬들을 만들어 파는 것이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이나 바쁜 젊은 부부들에게 인기가 좋았습니다. 영자 씨 반찬은 정말 맛있어요. 어머니 손맛 같아요. 손님들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정성껏 만들고 있어요. 영자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자는 집 앞 작은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와 해바라기가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조성우와 살 때는 꽃을 기를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마음껏 가꿀 수 있었습니다. 해질 무렵 영자는 정원에 앉아 차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배신도 분노도 모두 뒤로하고 앞만 보며 걸어갔습니다. 63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함께 울고 웃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요.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